우리들 머릿속 깊게 새겨진 어떠한 대상에 대한 인식은 생각처럼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시멘트를 만들던 회사가 밀가루를 만들어 팔기 어렵고 양변기를 만들던 회사가 착즙기를 만들어 팔기 매우 어려운 것처럼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생각처럼 쉽게 설득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단 하나의 사건이 여러분의 인식을 영원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스팅어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기아 스팅어는 2017년 5월에 출시된 후륜구동 5도어 패스트백 형식의 GT카입니다. 데미안은 거리가 먼 행보를 이어던 기아차 역사상 가장 도전적이고 아름답고 신나고 위험한 차량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저처럼 이 스팅어를 기점으로 기아 자동차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후륜구동 기반 플랫폼에 올라간 스팅어의 3.3L V6 가솔린 터보 엔진은 370마력의 52토크의 성능을 발휘하며 국산 세단 최초로 0-100 4초대의 장벽을 무너뜨린 동시에 고성능 스포츠 세단의 불모지로 여겨졌던 한국 자동차 시장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알렸습니다. 페이스리프트 스팅어는 요즘 현대기아, 제네시스 차량들이 그랬던 것과는 달리 변화폭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이 차량은 G70과 플랫폼을 공유하고 있지만 전장이 무려 145mm나 더 길 뿐만 아니라 K7보다도 휠베이스가 더 깁니다. 더불어 짧은 프론트 오버행을 갖고 있는 전형적인 후륜구동 세단의 비율을 따르면서 보다 공격적인 실내에서 자랑하고 아주 당연하게도 G70에 비해서 더 넓은 실내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론트 범퍼 양쪽 끝에 있는 에어벤트와 앞바퀴 뒤쪽으로 이어지는 에어브리더의 형상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관에 공격적인 느낌을 더해줄 뿐만 아니라 전륜이라우스에 발생하는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저항을 효과적으로 줄여줍니다. 그 밖에 체커 플래그를 입체적으로 형상화한 이 턴 시그널 패턴 역시 차량의 성격을 대변하듯 공격적인 인상을 만들어줍니다. 이 턴 시그널 패턴은 차량의 후면부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후면부 턴 시그널 패턴은 시퀀셜 타입으로 점등이 되면서 그 위쪽에 하나로 길게 이어진 수평형 리어 콤비 램프와 함께 차량 후면부 디자인의 개성을 잘 살려줍니다. 레이아웃은 신형 그랜저와 유사하고 각 부분의 역할만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하단부에는 듀얼 트윈 머플러와 리어 디퓨저가 마련되어 있고 3.3 터보 모델의 경우 지금 보시는 것보다 더 넓은 구경의 머플러 팁이 적용되긴 하지만 지금 이 상태만으로도 이 차가 잘 달리는 차라는 걸 느끼기에는 충분해 보입니다. 하지만 스팅어는 외관을 공격적으로 만드는 데만 공을 들인 차량은 아닙니다. 트렁크와 뒷좌석의 실용성을 보면 알 수 있죠. 트렁크는 보시는 것처럼 전동으로 열고 닫을 수가 있고 기본 트렁크 용량은 VDA 기준 406L로 G70에 비해서 이런 물병 70개 정도가 더 들어가고 4 시리즈 그랑 쿠페에 비해서 70개가 덜 들어가는 크기입니다. 트렁크 입구 바닥에는 낮은 턱이 있긴 하지만 테일게이트가 열릴 때 뒷유리까지 함께 열리기 때문에 입구가 상당히 넓어서 짐을 넣고 빼기 수월하고 더 많은 짐을 넣기 위해서 2열 시트 등받이를 접었을 경우에는 트렁크 용량이 1114L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2열 시트 등받이를 접었을 경우에는 바닥이 완전하게 평평하진 않지만 턱이 생기지 않아서 긴 물건이나 무거운 짐을 깊숙한 곳까지 밀어넣기에도 나쁘진 않습니다. 2열 시트 등받이를 접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런 큰 여행 가방, 휴대용유모차, 그리고 골프백까지 모두 적재가 가능하고 이 차량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가족 누군가로부터 허락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런 의외의 장면을 보여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뒷좌석에도 앉아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차량을 보면 운전석에 비해서 뒷좌석은 배려가 덜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 쉽겠지만 그건 단지 오해일 뿐입니다. 저는 이 스팅어의 뒷좌석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일단 시트 가죽의 질감도 좋고 허벅지도 지지가 잘 돼서 다리가 편할 뿐만 아니라 등받이 각도도 적당해서 장거리 운행에도 불편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시트 포지션을 맞출 때 지나치게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내지만 않는다면 전면 시트 아래쪽에 이렇게 발을 넣을 수가 있어서 다리를 뻗기가 좋고 기본적으로 G70, 3 시리즈, 아반떼에 비해서 훨씬 더 여유로운 레그룸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지붕의 구조상 헤드룸은 키가 180 이상이 되는 성인의 경우라면 조금 답답함을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창문의 면적은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개방감은 나쁘지 않습니다. 도어 포켓에는 이런 작은 물병 하나 정도 수납이 가능하고 시트 포켓은 늘어나는 그물 재질로 되어 있어서 많은 물건을 넣고 다니기 좋습니다. 가운데 있는 암레스트를 내면 두 개의 컵홀더가 나오고 이런 작은 커피잔 고정은 잘 되지만 이런 얇고 긴 물병 고정은 잘 되지 않습니다. 센터 콘솔에는 2열 좌석을 위한 송풍구와 12V 소켓 그리고 한 개의 USB 포트가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자리는 양쪽 시트에 비해서 조금 볼록하게 솟아있고 바닥에도 역시 프로펠러 샤프트가 지나가는 터널 때문에 조금 볼록하게 솟아있기 때문에 성인이 장시간 앉아있기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유아용 카시트 설치를 위한 아이소픽스 고정 장치는 시트 속에 깊이 파묻혀져 있지 않고
보시는 것처럼 깔끔한 덮개 형태로 되어 있어서 설치 시 가죽이 손상될 우려 없이 간편한 설치가 가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스팅어는 그냥 편안한 중형 컴포트 세단으로 보셔도 될 정도로 트렁크의 실용성과 2열 좌석의 거주성이 좋습니다. 운전석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차량의 엔진 라인업과 옵션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팅어의 엔진 라인업은 304마력의 43토크의 성능을 발휘하는 2.5L 가솔린 터보 엔진과 373마력의 52토크의 성능을 발휘하는 3.3 가솔린 트윈 터보 엔진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여기에 자동 8단 변속기가 물려있고 후륜구동 모델 및 사륜구동 모델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MLSD,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등의 기능이 기본으로 적용되고 전자식 가변 배기는 3.3 터보 모델에만 적용됩니다. 실내 인테리어는 지나치게 화려하지도 그렇다고 따분하지도 않습니다. 외관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레이아웃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에 스티치가 추가됐고 시트에도 퀼팅 장식이 추가되면서 훨씬 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스티어링 휠, 대시보드, 암레스터 같이 살이 닿는 부분들은 전부 부드러운 소재로 마감해서 좋고 이 센터 패시아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에어벤트의 형상도 이 차량의 컨셉과 정체성을 대변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상당히 스포티한 형상으로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메탈릭한 소재들과 함께 첨단의 이미지를 잘 살렸네요. 그 밖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눈에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추가가 되면서 해가 저물었을 땐 은은하고 스타일리시한 실내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다만 운전석 인테리어에서 한 가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스티어링 휠에 있는 홈커버입니다. 이 스티어링 휠은 림의 두께도 적당하고 버튼들의 배치도 좋고 심지어는 엠블럼도 좋고 다 좋은데 이 홈커버의 저렴한 소재감이 운전석 인테리어 전체의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반감시키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변경 전 모델의 경우 벤츠, BMW, 아우디 등과 같은 독일 세단들에 비해서 이런 버튼이나 다이얼들의 조작 감각이나 마감 품질들이 조금 엉성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특별히 트집 잡고 싶은 부분은 없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은 기존의 8인치 스크린에서 10.25인치 스크린으로 변경이 됐고 물론 터치로도 조작이 가능하긴 하지만 주행 중에는 이 아래쪽에 있는 바로가기 버튼들을 이용해서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조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계기판은 디지털 스크린으로 변경이 되지 않았네요. 실용성도 보겠습니다. 일단 시트는 전동으로 조절이 가능하고 보다 스포티한 주행을 위해서 시트 포지션을 원하는 만큼 낮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착자감은 무난한 편이고 몸이 좌우로 쏠릴 때 몸을 지져주는 정도도 좋아서 여기서 더 특별히 바랄 건 없습니다. 도어 포켓에는 이런 작은 물병 하나 정도 수납이 가능하고 센터 콘솔은 깊이는 그렇게 깊지 않지만 이런 큰 물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건을 넣고 다니기 좋습니다. 컵홀더는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기어 시프트 오른쪽에 마련이 되어 있고 평소에 이렇게 깔끔하게 덮개를 덮고 다닐 수 있겠습니다. 컵홀더에는 이런 작은 커피잔뿐만 아니라 얇고 긴 물병도 고정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커피잔을 고정할 때는 열려있는 덮개 끝부분에 이 커피잔 뚜껑이 걸려서 열릴 수가 있으니 주의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앞쪽에 있는 덮개를 열면 스마트폰 수납 공간이 나오고 12V 소켓과 USB 포트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까지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뒷좌석과 마찬가지로 운전석의 실용성도 일반 컴포트 세단 못지않게 좋습니다. 이제 시동을 걸고 시내로 나가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2.5 가솔린 트윈터보 AWD 모델입니다. 여기에 자동 8단 변속기가 물려있고 컴포트 모드에서는 말 그대로 편안한 세단을 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노면이 조금 느껴지긴 하지만 그렇게 불편한 수준은 아니고 소음 역시 적습니다. 마찬가지로 컴포트 모드에서는 스티어링 휠이 적당히 묵직해서 장거리 운행 시에도 피로감이 덜하고 편하게 운전하실 수 있겠고 전방 샤와 측방 샤는 괜찮지만 구조상 뒷유리가 좀 작아서 후방 시야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이 차량은 후륜구동 추진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만큼 K5나 소나타와 같은 일반적인 전륜구동 차량들에 비해서 확실히 앞바퀴에 대한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더 정밀한 조향이 가능하고 기본적인 서스펜션의 질감은 이 차량의 기본 컨셉인 GT카 성향에 잘 부합합니다. 기아 스팅어는 전후륜 각각 듀얼링크 맥퍼슨 스트럿과 W10 기반의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륜 서스펜션에 적용된 듀얼링크 맥퍼슨 스트럿은 로어암을 두 개의 링크로 나눠서 연장된 가상의 피벗을 만들어서 별도의 구조적인 명령 없이도 킹핀 각을 조절해 킹핀 옵셋 또는 스크럽 레디우스를 줄여서 조향장치의 각 부품들이 받는 부하를 줄여줍니다. 더불어 노면의 충격이나 마찰로 인해서 의도치 않게 이 스티어링 휠이 돌아가는 스티어링 킥백 현상을 줄여주는 등 불안정한 차체의 움직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후륜 서스펜션에 적용된 W10 기반의 멀티링크 서스펜션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의 윗지본암을 여러 개의 독립된 링크로 나눠서 서스펜션이 압축되거나 확장될 때 캠버, 캐스터, 그리고 토각 등이 예측 가능하게 변경되거나 변경되지 않도록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차량에 적용된 멀티링크 방식의 서스펜션은 이러한 동적 지오메트리를 이용해서 평가장치가 상하로 움직일 때
휠 얼라인먼트의 변화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고, 이는 결국 승차감과 조종 안정성이라는 두 가지 상충된 요인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전후륜 서스펜션의 세팅은 차량의 조향 특성을 좋게 하는 동시에 노면 추종성을 높여 토크 전달력과 그립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스포츠성을 지향하는 고성능 차량들 뿐만 아니라 승차감을 중요시하는 고급 중대형 세단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는 방식입니다. 스팅어 역시 노련했지만 그렇다고 모든 면에서 완벽하진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스팅어는 넓은 차폭과 긴 휠베이스 덕분에 G70에 비해서 더 안정적인 코너링이 가능해야 마땅하지만 다소 유연한 스프링과 댐퍼의 세팅으로 인해서 좌우 롤을 좀 사용하고 있어서 연속되는 빠른 코너가 이어지는 구간에서는 하중 이동이 크게 걸리기 때문에 움직임을 예측하기가 어렵고 G70이나 4시리즈 그랑쿠페만큼 중심도 잘 잡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차량은 코너 진입 시 약한 언더스티어 성향에서 탈출 시 엑셀 페달을 밟는 정도에 따라 뉴트럴 또는 오버스티어 성향으로 바뀌게 되는데, 다소 과장된 움직임과 더불어서 제가속 시 발생하는 터보렉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가혹한 주행 상황에서의 느낌이고, 사실 일반 도로에서는 이 차를 가지고 웬만큼 세게 집어던지더라도 이만큼 안정적으로 돌아나갈 수 있는 차를 찾아보기도 쉽진 않습니다. 충분히 인상적이긴 하지만 결국 운전자의 운전 습관 또는 성향에 따라서 다양한 평가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스펜션의 특성으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 이 차량은 순정 그 상태로라면 서킷이나 와인딩 코스보다는 광활한 오픈로드나 공도에 더 잘 맞는 것 같고, 일상적인 주행 상황에서 적절히 스포티한 주행 감각을 느끼기에 적합한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취지로 봤을 때 굳이 3.3 터보 모델이 아니더라도 새롭게 도입된 2.5 가솔린 모델 정도면 파워도 충분하고 서스펜션의 특성과도 궁합이 더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는 철저히 가성비적인 측면에서의 의견일 뿐이고, 더 묵직한 가속력을 원하시거나 드리프트 또는 도넛과 같은 반사회적인 것들을 하기에는 역시 373마력의 52토크의 성능을 발휘하는 3.3 터보 모델이 더 좋을 겁니다. 가변배기도 있어요. 오늘은 서스펜션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이 스팅어의 파워트레인은 꽤 안정감이 있습니다. 새롭게 도입된 2.5 엔진과 자동 8단 변속기의 공합도 잘 맞는 것 같고, 시승기간 중에는 특별히 나쁜 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전작에 비해서 풍부한 토크감을 느낄 수 있는 영역대가 넓어졌고, 스포츠 모드에서 가속할 땐 최대한 힘을 끌어모았다가 튕겨주는 변속 질감 역시 좋아서 초반에 발생하는 터보렉에 대한 아쉬움은 금방 떨쳐내실 수 있을 겁니다. 일상적인 주행 상황에서는 이 정도 가속력이면 더 바랄 게 없고, 파워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넉넉하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모든 영역에서 만족스럽진 않을 수 있겠고, 역시 RPM을 좀 고르게 쓰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6기통인 3.3L 모델을 선택하시는 게 더 좋을 겁니다. 기존의 2.0 엔진이 2.5L 엔진으로 변경이 되면서 이제 한국에서는 뭐가 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더 이상 420i 그랑쿠페와는 직접 경쟁 대상이 아닌 게 된 것 같습니다. 한국에 살아오면서 정말 많고 다양한 기아 자동차를 타봤지만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스팅어는 기존의 기아 차량들과는 느낌이 많이 다르고 생소하네요. 물론 G80과 같은 배기량에 같은 파워를 발휘하는 차량도 있긴 하지만 일단 주행 질감에서 많은 차이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G80이나 G70의 디자인보다는 이 스팅어의 디자인이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페이스리프트 G70은 2.5L 엔진이 추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2.0 모델의 아쉬움을 좀 느끼셨던 분들은 오히려 이 스팅어 2.5L 모델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단종을 예견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스팅어는 이렇게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왔습니다. 물론 판매 실적만을 가지고 이 차량의 성공 또는 실패를 논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단순히 많이 팔릴 것만을 기대했다면 한국에선 애초에 이런 차량들은 개발조차 되지 않았겠죠. 이 차량은 가치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넘치는 차일 수도 또는 부족한 차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스팅어가 따분하게 들어가던 기아 자동차에 심폐소생술을 했다는 사실이죠.